네,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. 지금 코로나 데이터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고 오늘 오후 3시라고 합니다. 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해서 수도권 방역 대책을 또 점검한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이런 호황제 사이에서의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빅피처 중요하겠죠?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그림 그려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먼저 오늘 일단은 반등입니다. 네네. 그런데 이게 믿을만 한 것인가? 여기에 대한 성격 파악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아직 시장이 뭐 하락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같은 경우 급락 나온 이유는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표가 결국은 그 일정 부분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차트 한번 나오면 볼까요?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장이 뭐 0.9%, 0.68%, 1.44% 상승했을 때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봤을 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많았어요. 그죠? 예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깊게 이제 조정을 줬는데 결국 이렇게 깊게 조정 줬을 때 상승 종목, 하락 종목이 상승했을 때하고 거의 엇비슷하죠. 결국 이러한 왜곡된 시장 현상이 보여질 때 이렇게 하락이 한번 나오고요. 하락 나오고 나니까 오늘은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 종목이 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런대로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그냥 완만하게 조정 주고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. 즉 시장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데 이 잘 보면은 조금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날이었어요. 그러면 이러한 캔들을 우린 보통 교수형이라고 합니다.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. 즉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?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 날 윗꼬리 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털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줬어요.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올라가더라도 잘하면 한 40만 원 한번 더 터치하겠지만 터치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저점이 얼마냐면 32만 7천 원인데 이 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, 자, 우리 잘 보시면 결국 이 삼성물산하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. 둘 시총이 비슷해요. 삼성물산하고 물산하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. 그러면 네. 이게 과연 정상적인 주가 레벨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. 결국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. 코로나의 역설, 즉 코로나가 확산되고 문제가 되면 될수록 시장에서는 저금리 못 건들 거야.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유동성 못 걷어들일 거야 라는 생각이 결국 큰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종목별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. 결국 이러한 유동성이 주식시장 버블, 부동산 시장 버블, 또 원자재 시장 버블, 이제 골동품 시장까지 엄청나게 그래요? 돈이 들어간대. 그걸 예. 대표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 무슨 종목이 있죠? 네, 서울 옥션이 있습니다. 옥션, 네. 자, 서울 옥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런 차트 흐름이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아요. 왜? 어차피 지금은 돈으로 질러버리는 세상이고 결국 뭐라고 할까? 그 골동품까지 사모아가면서 돈이 넘쳐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이 서울 옥션 같은 종목도 아마 일정 부분 5일선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앞서 말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게 최고치인데 사실상은 체감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해주셨잖아요. 그 원인인즉슨 삼성전자가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끌고 갔는데 오늘 보면 또 점점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2%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거든요. 이거는 정말 복귀됐다, 다시 대형주장이다, 시세 더 갈 거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 플레이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? 자,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우리 그 미증시 3월달 급락했을 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변동성이 있냐면은 이날 같은 경우 장중에 8% 빠졌다가 그 다음 날 또 한 5% 올려놔요. 또 그 다음 날
한 6% 빠져버려요. 여기 내렸다 올렸다 빼버리니까 아예 급락, 그 다음날 10% 빼버립니다. 그래놓고 또 그 다음날 9% 올려버려요. 그래놓고 또 다시 12%, 13% 빼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고점 라인에 있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반복됐을 때는 오히려 한번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네.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. 특히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 고점에 있는 데서 변동성을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내준다라는 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편으로는 큰 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시장에 발을 내딛자라는 관점에서 잡아주셨어요. 다음 저희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이제 꼬리표를 떼고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20불 정도가 취임까지는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눈길이 갑니다. 친환경 관련주, 뭐 CS 페어링이 또 오늘 워낙에 시세가 많이 나가지고 다시 강력 시동 가능할까요? 자, 일단 뭐 친환경 하면은 바이든 이게 리꼬로 맞아요. 근데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바이든 정부는 어떤 성장보다는 균형과 안정 그리고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그러면 미국에서 그 석유 쪽 관련된 고용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처럼 원전 죽이듯이 확 죽여버리면서 그 고용을 다 없애버릴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후폭풍 만만치 않거든요. 우리하고는 또 더 다릅니다. 그러면 결국 이 바이든 정부에서 원하는 이 친환경이라는 건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의 꿈이지 그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바로 착착착착 될 수 있느냐를 했을 때 절대 그건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요.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뭐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원하는 건 2조 달러 이상인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9천억 달러입니다. 그것은 어떤 SOC 투자나 이런 것을 위한 부양책이 아니라 지금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공무원들 다시 또 셧다운돼 이러한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부양책이기 때문에 지금 밀접하게 지금 자꾸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부양책이 어떠한 진짜 경기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한 부양책이라 할 때 거기에는 1%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양책이 이 부양책으로 인한 이 신재생 이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결국 바이든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재생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그 전략이 나아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왜 80% 이상이 바이든 승리에 대해서 침묵을 할 것인가 하고 있대요. 또한 그 텍사스주 같은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4개 주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대. 자꾸 끌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대통령이 됐냐라 했을 땐 아직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어제도 트럼프가 그랬어요. 이틀 후를 좀 보자. 어떠한 일이 있을지. 그냥 내일쯤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. 결국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문제죠. 완전히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은 해외여행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비코제고 주가도 또 상승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만 그냥 한 바퀴 돌고 쇼핑만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상품 출시됐다고 해서 오늘 떠들썩합니다. 관련주들. 네, 일단 뭐 그 왕이부터 해가지고 이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뭐 죽지는 않았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착륙 없는 국제 관광 비행 이런 상품들이 이들 종목군들을 한번 좀 또 올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이
순환하면서 가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러한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중국 소비주들은 차익 나면 좀 고점은 높이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조만간 한번 니네 두고 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말 한 번 잘못했을 때 사드 이상의 큰 보복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 이러한 중국 소비주들은 항상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많이 담고 가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차트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보유하면서 가는 게 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너무 또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 이런 관점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안전한 매매 전략 잡아주셨어요. 네, 그렇다면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? 네, 제가 일단 삼성전자하고 그 셀트리온 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은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변동성을 오늘요. 보여주고 네.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장이 일정 부분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조금 더 확인해보고 우리가 포트 비중 이런 거는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위험스러운 거는 일단 조금 피해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일러주시네요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